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증시 대폭락,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코로나발 경제위기요, 금융위기 후폭풍 경고 등, 재난지원금 논쟁, 70대 팩, 국민끼리 편가르고 싸우게 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의학,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나스닥 5% 폭락, 나스닥 6개월 만에 최대 폭 급락, 뚜렷한 이유가 없다. 자,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데요. 미국 증시 애플 폭락 여파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나스닥 5% 급락, 나스닥 6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 마켓 미 서비스 PMI 확장세 진입에도 불구하고 더블딥을 우려한다. 이중기 미국인, 이 코로나발 경제위기여 금융위기 후폭풍 경고 등, 국민끼리 싸우게 하지 마라. 이재명 전 국민 명분이 있다 라는 것인데요. 자,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100인데요. 자, 하루 동안에 마이너스 5.23%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수치죠. 지난 3월달 약 10%대까지 폭락을 했지만 그런 것은 그야말로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고요. 마이너스 5.23%라면 그야말로 대폭락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2.73%, 78%, S&P 500 지수 마이너스 3.51%, 나스닥 100 5.23%,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4.96%가 빠졌습니다. 뉴욕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다 빠졌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대폭락을 하게 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태인데, 주식하고 부동산만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고점에 있다. 매우 그리고 경제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유의해야 될 투자자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매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면 안정이 된다 그러지만은 그런 기간을, 오랜 기간을 견디기라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상승폭의 최대폭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주가 이제 급락했는데, 미국 뉴욕 증시는 애플 등 기술주의 동반 급락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5%까지 대폭락했는데요. 서비스 경기가 후퇴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다는 소식이 차익 실현을 욕구를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9월 3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807.77포인트로 2.8% 하락한 28,292.73으로 마쳤고, 스탠퍼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도 125.78포인트 3.51% 하락한 3,455.0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598.34포인트 빠져서 4.96이 떨어진 11,458.10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전장은 사상 처음으로 12,000대를 돌파했지만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3월 이후 최대폭의 하락폭을 기록했던 것인데요. 9월 4일 전문가들은 급락에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서 최근 기술주가 급등한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매물이 이제 쏟아진 점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증시 회복을 주도해온 애플은 8%대 대폭락했고요. 3월 16일 12% 하락한 이후 그야말로 최대폭을 하락했습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 또한 4% 이상 하락했고, 알파벳은 5.1%, 테슬라도 9% 이상 하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의 동반 하락이 컸습니다. 국제유가도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하락 마감했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3% 내린 41.37의 달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 공동 편집장 타일러 리치는 마켓워치에서 이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글로벌 경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또는 경계 부양에 대한 부정적인 헤드라인 뉴스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따른 것이라면서 에너지 분야는 안정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국제 금값도 급락했는데요. 자,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0일 윈도우 금은 온스당 0.4% 떨어진 1937.8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려는 트레이더들이 금과 같은 다른 자산을 유학한 결과로 풀이되고, 힐스 차카렐리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 수석 투자가는 투매를 촉발한 뚜렷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위한 조정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주가 폭락을 촉발한 특별한 악재가 불거지지 않는 만큼 그동안 쉼없이 오른 데에 대한 부담감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확산되는 것과 추가 경기 부양책이 좀처럼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억누르다고 보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미 서비스 경기 뒷걸음 예상치 하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봉쇄 완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의회가 추가 경기 부양책 처리가 늦어지면서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았고,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버팀목인데요. 이날 공급자관리협회 ISM에 따르면 8월 미국의 서비스 PMI 구매관리자 지수는 56.9로 전월 58.1보다 떨어졌고, 당초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57에도 소폭 못 미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제 이런 소비자 지수도 빠지면서 이제 더블립을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미국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확장세로 진입했지만 추가적인 경기 악화를 뜻하는 더블립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로 4월 서비스업 PMI 지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낮은 41.8까지 추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제 이렇게 회복세로 이제 돌아서서 55까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복했지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악재를 만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더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상치는 이제 55고, 지난번에 9월 3일 날 55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21일 날은 54, 그 다음에 8월 5일 날은 50 이렇게 발표해서 점차 높아지던 차에 지금 이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조사업체 IHS 마켓은 9월 5일 현지 시간 미국의 7월 서비스 PMI가 50이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전달에는 47.9였고 전문가 예상치 49.6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서비스 PMI 지수는 50이 넘어간 것은 6개월 만이 되겠고, PMI가 50선을 넘으면서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요. 마켓은 서비스업 2분기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지만 재차 악화될 가능성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켓은 미국이 코로나 재상과 함께 당시 경제활동 통제에 들어간 유일한 주요 국가이며 현 상황이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평하며 더블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이제 주요 지수를 보면요. 기업 신뢰 지수는 이제 56이고, 이전에 이제 54에서 좀 회복됐죠. 제조업 PMI 지수 50.9에서 53.1로, 이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58.1에서 56.9로, 이거는 좀 낮아졌네요. 그 다음에 서비스 PMI 지수는 50에서 55로,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요.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 PMI도 50.3에서 54.6으로, 산업 생산율도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8.2로 약간씩 다 그런 개선된 기미를 보인 가운데, 이번에 증시가 이제 대폭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는 제조업 부분 구매자 관리 활동을 수준을 측정하게 되는데, 수치가 50을 넘은 것은 확장을 의미하되고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좀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는 사태 봉쇄가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 3월 68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4개월간 계속 감소에 이어가다가 7월 이후
재학생과 함께 증가와 감소의 정책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같은 대규모 실업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지난 2월까지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는 20만 건대에 불과했었습니다. 용전 최대 기록은 제2차 오일 쇼크 때인 1982년 10월 당시 69만 5천 명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66만 5천 명에서 그쳤습니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을 토대로 발표되는 경기 동향 지표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50일 넘어가면 경기를 확장, 50일 미만은 경기 측을 뜻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코로나19 경제위기 이어 금융위기 후폭풍 경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위총위는 미 은행들 후폭풍 불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힌 굴스비 논평은 이렇습니다. 하루 지속하는 코로나 재확산은 소비 침체 등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몰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충격에 허덕이고 있고 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 명확하고 결국 금융위기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결코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대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고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 대형 3대 은행이 경기 침체로 고객들의 대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2분기 만에 280억 달러, 약 33조 6천억의 대손 충당금을 쌓은 것을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모간 체이스 JB 다이먼 회장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다. 불황은 계속되고 후폭풍이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당장 경기 부양책 때문에 잘 모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경제 지표는 이제 악화에 이르러 있고요. 자, 관건은 이제 코로나 향배가 물론 되겠죠. 쿨스비는 바이러스가 보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미 경제 상황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전염병을 빨리 통제하지 못하면 가끔은 취약한 경제 회복세는 더 지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다 이제 비관론 일색인데요. 이 식품의약국 FDA 스콧 코틀립 전 국장은 최근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궤도가 벗어나지 않았으면 연말이나 코로나 사망자 수는 약 30만 명까지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간단한 방역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실무 경기 3분의 1을 담당은 소비가 이렇게 대단히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인데, 시장 조사기관 컨퍼런스 보스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2.6으로 6월에 98.3에서 이제 떨어졌고 5월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고용도와 마찬가지여서 전통적인 고용지표 실업수당 청구수가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2분기 마이너스 32.9로 집계된 미국의 성장률은 3분기 반등을 보이겠지만 V자 형태의 극적인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민끼리 이제 싸우게 하지 마라. 이재명 전 국민 명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전환지원금 논쟁이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전 국민 지급 논자 있고 비판을 무릅쓴 이유. 굶어 죽은 식구 앞에서 빚부터 걱정하지 마라. 입증된 직수효과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 선별복지 논란을 많이 겪어왔죠. 따라서 전 국민 지급농자들이 선별론자의 재정 부담 우려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들은 전 국민 재난 지원에 선별론 못지않은 확고한 명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선별 지원이 국가 미래를 저해하는 계층 갈등을 낳을 것이라고 알아보고 있고 반대로 보편 지급은 소득 분계선에 있는 차상위 계층과 세수 대부분 부담은 중산층 불만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속도가 생명이 전환 상황에서는 전 국민 지원이 평상시와 달리 뛰어난 설득을 지닐 수 있고 심사 지원 등으로 행정 실패나 잡음 없이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수 진작과 영세 상업자 소상공인들의 중소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효과도 기대되고 즉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경제에 선선을 일으키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식구를 놔두고 빚부터 걱정해야 되나?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선별지급론자인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 말 신임 대표로 선출되면서 선별지급이 당내 주류 의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전국민 지급론자들의 뜻은 굽히지 않고 있다는데, 국민 경제가 IMF 외환위기에 비견되는 불황을 맞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채무를 걱정하는 것은 위기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는 아니란 취지란 행동이란 취지입니다. 전 국민 지급론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은 이틀 전인 전 정부 내 선별 지급론자들을 향해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과거 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지사는 유로존 재정위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잠재 국내 총수단 연구가 하락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재정을 적극 지출한 경우가 반대 경우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덜 악화시켰다면서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면 GDP가 오히려 작아져서 국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보다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계부채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중 평균 130%보다 훨씬 높다면서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국가 채무에만 관심 두기보다도 적극적인 확장 재정 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구분, 계층 갈등, 국가 미래에 거꾸로 부정적이라는 것인데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선별 지원은 긍정보다 부정 효과가 훨씬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카톨릭 사회복지 교수는 모두가 힘든 재난 시기에 복지 경험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일부 취약계층만 돕겠다면 중산층은 국가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그 결과로 중산층은 추후 정부 증세나 복지 확대에 시도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구분이 깔끔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쟁의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유리지갑처럼 소득이 훤히 들여다보는 반면 어떤 이는 불투명한 소득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백승호 교수는 지원금 중복 지급되는 이유와 경우와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받지 못하는 식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것이 사회적 비용이다. 경제적 비용도 중요하나 국민적 갈등 사이를 만들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 교수는 선별 지급의 부정적인 결과는 결국 취약계층에게 전해질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복지 정책을 생각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라든지 한국 증시 상황을 보면요. 지금 정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게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하셔서 또 무리하게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무리하게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투자해서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자, 재난지원금은 전체적으로 그냥 나눠줘서 그것을 여러 가지 행정적, 경제적 또한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